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무제표를 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야지만 계좌 박살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랑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제표에는 기술적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서 이제 좋은 주식을 고르는 거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을 분석해서 주식 매매 시점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당연히 재무제표를 많이 보고 합니다. 재무제표에는 이제 개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개별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없이 단 하나의 기업이 작성한 거를 이제 재무제표를 말하죠.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기업이 있는데 이 모든 기업을 자기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 작성한 재무제표예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기업이 지배하는 기업들을 자신의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자산 정도로 보고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볼 때 연결 재무제표를 많이 봐요. 이유는 연결이 별도보다 현실적인 반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연결 재무제표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좀 간단하게 자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할 때 내 돈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제 제2금융권 가서 이제 돈을 빌려요. 그럼 이제 내 돈은 자본이 되는 거고, 이제 빌린 돈은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랑 부채를 더하면은 이제 사업자금, 즉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내가 부채가 1억이고 그래서 번 돈을 잉여금이라고 하고, 본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추가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안 돼서 부채를 1억을 하나도 갚지 못하고 자본금이 5천만 원이 되면은 이제 자산 축소가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부채도 못 갚고 자본금도 축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셨으면은 종목명 앞에 관리라고 쓰여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못 벌고 부채는 1억이고 내 자본금이 0원이 되면은 자본 잠식이라고 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상장 폐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코스피, 코스닥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조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코스피의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년 매출액이 50억 미만, 그리고
반기 월 평균 거래량이 뭐 기준치에 미달하면은 이제 코스피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코스피 상장 폐지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연속 매출액이 그리고 자본금이 완전 잠식하고 관리 종목을 받았는데 지정하고 90일 이내에 해소 사유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상장 폐지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 관리 종목 설명. 분기 월 거래량이 유동 주식수 1% 미만. 그리고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있을 때 이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 상장 폐지 조건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연속 거래량이 없을 때 이것도 이제 상장 폐지 조건에 들어갑니다. 동일하고요. 이거는 이제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상장 폐지 조건에 들어갑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이제 폐지할 게 더 쉽죠. 코스피는 이제 워낙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잘 폐지는 안 되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이 더 폐지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바로 뭐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심사를 거쳐서 폐지나 뭐 그런 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조건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저희가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고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재무제표예요. 뭐 네이버 보셔도 뭐 나오시겠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숍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커피를 팔아서 이제 들어온 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피를 팔아서 들어온 돈을 얘기를 하고, 이제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를 팔려면은 뭐 원두나 우유나 뭐 설탕 등등 뭐 이런 걸 사야 하는 뭐 재료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판매비랑 뭐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명 판관비라고 부르죠. 판매비랑 이제 관리비, 이거는 판관비라고 하는데, 이제 뭐 월세, 그 다음에 인건비, 뭐 전기세, 뭐 홍보를 하면은 뭐 전단지 광고비,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제 커피 팔고 남은 돈을 말하고 이제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지만 이제 좋은 거죠. 이렇게 전부 다 올라갔죠. 자, 이제 그리고 금융이익이 있어요. 금융이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은행에 저축을 해서 이자를 받으면은 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영업의 이익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계산을 한 게 이제 영업이익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 보시게 되면은 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뭐 커피숍을 운영을 해서 잘해서 이익이 좋으면은, 이익이 나면은 이제 단기 순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뭐 손실이 나면은 뭐 마이너스로 나오겠고, 뭐 수익 중이면은 뭐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내가 커피숍을 하는데 장사가 잘 돼서 옆 동네에 뭐 2호점, 3호점, 4호점 을 내면서 이제 내가 가진 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2호점, 3호점이 장사가 안 돼서 이제 뭐 팔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영업이 잘 돼서 뭐 투자를 해야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커피숍이 잘 돼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으면 이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장사가 안 돼서 은행에 돈을 더 빌리면은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뭐 은행에 돈을 갚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은 뭐 좀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핵심적인 것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은 뭐 쉽게 이해는 되실 거니까, 뭐 꾸준히 재무제표를 항상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뭐 HTS 상에서 뭐 기업 분석이나 다트에 들어가셔도 뭐 확인이 가능하고요.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거 보셔도 잘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만 아셔도 뭐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볼 때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뭐 어려워서 뭐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이해는 더 빨리 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영어 자체가 어려워도 뭐 내용은 쉽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